88 대책이 있고 나서 시장 반응이 어떻습니까? 역시 예상했던 대로 별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결국은 관치금융이라는 비난을 들어가면서까지 금융당국에 개입을 해서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억지로 높이는 그런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런데 여러분,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집값이 잡혀야 될까요? 잡히지 않아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집값이 잡히는 거를 좋아할까요? 집값이 안 잡히는 걸 좋아할까요? 저는 집값이 안 잡혀야 됩니다. 집값이 안 잡혀야 저한테 이득입니다. 집값이 안 잡혀야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집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사야 되는지 계속 궁금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많이 찾아오죠. 그러면 제 수입이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저한테는 집값이 안 잡히는 게 좋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집값이 잡히길 바랍니다. 집값이 안 올라가고 폭락하라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는 건 결코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우리가 이전 하락장에서 봤잖아요. 어떻습니까? 집값이 너무 올라가면 그건 필연적으로 거품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결국 그 거품이라는 건 결국 폭락의 예고판이에요. 폭락이 올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값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폭락이 오면 누가 피해를 봅니까? 이건 다 정말로 A급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설령 비싼 가격에 샀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폭락이 와도 결국 세월이 지나면 또 올라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안 돼요. 진짜 피해는 누가 입습니까? 결국 안 좋은 부동산을 비싼 가격에 산 사람들. 왜 그렇게 샀어요? 돈이 없으니까. 근데 마음은 급하고 부동산은 오르니까. 그러니까 결국 안 좋은 부동산이라도 내가 사야 되겠다라고 뛰어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너무 올라가는 거는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집값을 좀 잡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정부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전 정부처럼 하지는 않겠다라고 명백하게 선을 긋는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 이전 정부가 규제 일변도로 가다 보니 더 큰 부작용을 만들었다라는 것이 너무 드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규제는 안 하겠다라고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뭐 그건 잘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정부도 인식한 게 이 정도의 신규 공급이 필요하다라고 정부도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급 위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큰 방향은 맞아요. 그런데 그거는 너무 먼 미래 얘기를 한 얘기예요. 당장 지금 관리하지 않으면 집값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이 상황을 좀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좀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방법이 있는데 왜 그걸 안 하는지 정말 너무 답답한 마음에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 정부에서도 이렇게 규제 일변도로 가가지고는 정말 문제가 된다라고 계속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거품이 일어나고 폭락이 되고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제발 방법이 있는데 이런 방법을 다 무시하고 그저 그냥 공급을 해야 돼라는 막연한 얘기, 바로 탁상공론이 되는 거죠. 이런 얘기만 계속하고 있으면 어떻게 현실이 바뀌어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제가 두 가지 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이런 목소리에 좀 귀를 기울여서 좀 변화된 정책을 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얘기했는데 빌라와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를 완벽하게 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규제를 푸는 것에는 세 가지 방법이 또 있어요. 첫 번째는 보증한도 126% 이거 올려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거를 그저 전세 사기가 겁나가지고 126%로 낮춘다는 거. 이래서 아파트 쏠림 현상이 벌어졌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전부터 맨날 많이 나오는 말이지 않습니까?
빌라와 오피스텔이 주거의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거를 전세 사기 때문에 걷어차버리냔 말이에요. 전세 사기가 안 일어나면서 주거의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시키면 되고, 그거를 서로 세 주체가, 주인, 세입자, 정부, 세 주체가 보증보험료를 같이 분담하는 형태로 가면 된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분산되는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1인 가구, 2인 가구 굉장히 늘어났잖아요. 그럼 빌라 오피스텔도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 오피스텔에 대한 이런 불안감을 없애주는 노력을 좀 제발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빌라 오피스텔을 주택수에서 완벽하게 제해줘야 됩니다. 특히 취득세에서 빼줘야 됩니다. 지금 오피스텔은 취득세가 단일화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오피스텔을 갖고 있으면 다른 주택을 살 때 이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취급이 돼요. 그러니 누가 오피스텔을 삽니까? 빌라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주택이잖아요. 이 빌라를 하나 사면 그러면 다른 주택을 살 수가 없는 데다가 다른 주택이 하나 있는 채로 빌라를 살려고 그러면은 큰 돈도 안 되는데 13.2%나 내면서 빌라를 사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누가 삽니까?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 빌라와 오피스텔을 활성화해서 대체제로 사용을 하려면 오피스텔과 빌라는 과감하게 주택수에서 빼줘야 돼요. 지금 이제 여소야대인 상황이기 때문에 취득세를 줄여주겠다라고 이미 뭐 1년 전에 얘기가 나왔는데 통과될 기미가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에선 이건 통과될 수도 없고 어쩌면 통과돼서도 안 될 수도 있는 상황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야당도 협의할 수 있는 내용을 던지란 말이에요. 야당도 협의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빌라 오피스텔 누가 삽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니 이거는 주택수에서 빼주자. 이거는 협의가 될 만하잖아요. 이게 주택 가격을 자극할 가능성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얘네들은 과감하게 주택수에서 빼주자. 이런 제안을 하고 이런 협의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안을 좀 만들면 이게 가능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기존의 빌라와 오피스텔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이번에 88 대책 제가 설명하는데 잠깐 얘기했죠. 너무나도 신기하게 기존의 빌라 오피스텔은 싹 빼고 새로 구입하는 빌라와 오피스텔만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너무 답답한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빌라 오피스텔이 더 많은데 그 많은 자원을 활용하면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왜 그건 안 하고 자꾸 사라고 하냐고요. 기존에 있는 빌라와 오피스텔을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아시는 분들은 바로 의문을 제기할 거예요. 아니 지금도 이미 빌라 오피스텔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시겠죠. 맞습니다. 기존에 있는 빌라 오피스텔 다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임대사업을 등록하면 의무만 무수히 많고 혜택이 하나도 없어요. 누가 합니까? 혜택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혜택이 뭡니까? 양도세 혜택을 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건설 임대 사업자만 장기보유 특별공제 70%의 혜택을 줍니다. 그냥 일반 매입 임대 사업자 혜택이 없어요, 전혀. 그러니 누가 등록을 합니까? 등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혜택을 주란 말이에요. 취득세에서 빼주면서 등록을 해서 임대사업을 하면 양도세 혜택을 주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기존의 빌라 오피스텔이 활성화가 되죠. 활성화가 되면서 어쨌든 간에 이 수요를 분산하는 효과를 확실하게 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존의 빌라 오피스텔을 활용할 수 있게 규제를 대폭 풀어라 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교통수단에 대한 대책을 좀 창의적으로 해봐라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들 요 근래에 8호선이 개통이 됐습니다. 대단한 거죠. 예. 특히 이제 다산 같은 데에서는 아주 큰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존에는
도심에 접근하는 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뭐 20-30분 안으로 확 단축이 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잘 보면 사각지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산지구라는 곳이 굉장히 넓거든요. 그런데 정작 8호선이 개통이 돼서 수혜를 입는 지역은 생각보다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물론 그 멀리 있는 데들도 다 뭐 버스 타고 와가지고 갈아타고 가면 되니까 효과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획기적으로 효과를 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 8호선 개통하려고 그러면 몇 년이 걸렸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귀중한 자원이에요. 이 귀중한 자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서 먼 지역에 있는 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모여 있는 데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얘기하자면 다산에 지금지구 같은 데가 있어요. 이런 데들은 대단지로 택지개발지구로 만들었지만 정작 8호선이랑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이런 데들에 역과에 셔틀버스 같은 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셔틀버스가 계속 역으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물론 마을버스라는 게 있어요. 근데 마을버스라는 것이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너무 빙빙빙빙 돌아서 갑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서요. 이러다 보니 역까지 한참 걸려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인들 입장에서 보면 안원 지하철에 시달리다가 또 나와가지고 마을버스 타가지고 빙빙빙빙빙빙 돌아서 집까지 가야 되니 녹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핵심적인 곳들을 연결해서 셔틀버스 같이 운행하는 버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하철을 갖다가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셔틀버스도 지하철처럼 급행을 또 만드는 거예요. 그냥 한두 군데만 거치고 바로 역까지 가는 이런 버스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역과의 거리가 먼 곳에 있는 택지개발 지구도 굉장히 큰 수혜를 볼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결국 수요가 분산되는 거예요. 너무 한 군데 아파트만 가격만 쏠리는 그런 현상을 막아주는 역할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잘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데들이 굉장히 많아요. 얼마 전에 개통했던 GTX 같은 것도 봐요. 구성역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근데 구성역 주변에 바로 주변에 아파트 단지들이 없습니다. 물론 지금 거기 이제 역세권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건 또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구성역도 그 주변에 잘 보면 언남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언남동에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역까지 가는 버스가 있어요, 있기는. 근데 여기도 아파트 단지도 많고 GTX라는 너무 놀라운 자원도 되어 있으니 여기를 셔틀버스로 운행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 지역이 확 좋아질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지역에 살고 싶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많고 역시 또 수요를 분산하는 효과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찾아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신봉지구, 동천동, 동백지구 같은데 이런 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들을 역과 직행으로 연결하는 셔틀버스 같은 걸 운영할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건 빨리 할 수 있잖아요. 무슨 지하철 뚫고 이런 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버스만 운행하면 되는 거잖아요. 쉽고 빠르게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거를 왜 안 하려고 하는 거죠? 물론 예산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당연히 뭐 기존의 마을버스와의 이익관계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건 또 전문가들이 나서면 다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자꾸 지하철을 또 뚫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언제 될지도 모르는 희망 고문만 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지하철과 그 주변에 있는 택지개발, 좀 먼 곳에 있는 택지개발 지구들을 획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생각해 보면 그러면 수요가 분산되는 확실한 효과를 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습니다. 지금 너무 자꾸 주택 공급한다 이런 식으로 희망 고문만 계속 하지 마시고 좀 이런 현실적인 안들을 좀 고민을 해서, 그리고 또 야당이 반대할 게 뻔한데 자꾸 밀어붙이려고 하지만 말고 좀 야당도 합의했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안들을 좀 내세우면서 좀 진행을 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집값
계속 상승하는 거 절대 좋지 않습니다. 폭락을 불러올 뿐이고 그 폭락의 피해는 다 서민들 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때 같이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피해 사례들이 없도록 정부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현실적인 그런 방안들을 만들어줘서 우리 모두가 좀 더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